제가 지금 이제 코인이나 차트나 똑같죠. 캔들 차트에 대한 영상을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앞선 영상들처럼 20분 30분 안에 끝나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뭐 캔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일단 유튜버 분들이 올린 영상을 쭉 봤어요. 물론 처음에 저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게 좀 많이 빠져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추가를 할 겸 해서 캔들 차트에 대한 내용부터 처음부터 다시 찍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맨 처음에는 선물 거래를 보조지표만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15분봉, 5분봉, 1분봉. 그때 이제 RSI가 뭐 매수 시그널을 가리킨다, 매도 시그널을 가리킨다, 그렇게만 매수를 했는데 승률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캔들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도 없고 손실률을 최소화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캔들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좀 슬프지만 대부분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매매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안다고 착각을 하지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안다면은 주봉과 월봉과 일봉과 뭐 4시간봉, 3시간봉, 2시간봉, 1시간봉, 30분봉, 15분봉, 5분봉, 1분봉, 이 모든 봉을 다 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단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캔들에 대한 중요성 자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보통 보조지표 시그널로 매매를 하거든요. 아마 그 뭐에 대한 이해, 캔들로 돈 버는 법, 이런 건 영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고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모두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서 보조지표가 아닌 지표는 캔들밖에 없어요. 그 거래량도 보조지표에 속하는 거거든요. 지표인 캔들에 대한 이해가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고 보통 다 보조지표만 가지고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그널 가지고 매매하고, 물론 이게 승률은 좋게 나올 때가 많아요. 큰 프레임의 시간에서만 매매를 한다면. 근데 캔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굳이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아도 매매할 수 있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다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수정을 해서 몇 개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캔들이 양봉이 되기 위한 조건과 음봉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예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캔들이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전 캔들보다 위에서 마감을 해야만 얘가 양봉이 나와요. 먼저 밑꼬리를 만들었을지 윗꼬리를 만들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밑꼬리를 먼저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밑꼬리를 만들었으면 얘가 처음에는 음봉이었을 거예요. 마감을 하기 전에, 봉 마감을 하기 전에.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순차적으로 좀 내리더라도 조금 이제 약간 위에 그림을 그리면서 마감을 해서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봉의 경우에도 동일해요. 이 전 캔들보다 아래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음봉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를 찔렀지만 다시 마감을 하면서 아래를 찔렀지만 여기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음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보자면 이 도지 캔들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동일할 때 캔들이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을 때 이런 도지형 캔들이 나와요. 이 도지형 캔들은 흔히 말해서 추세의 반전, 이런 의미로도 쓰이긴 하는데 이 캔들의 의미 자체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웠지만 결판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모습에서 결판이 날 확률이 높겠죠.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고 양봉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캔들이 그려지는 걸 가지고 이제 뭐 어느 정도 패턴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 패턴을 가지고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캔들을 많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15분 봉짜리 하나가 1시간 봉으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그러면 제가 리플레이를 통해서 캔들 마감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장대 음봉이 그려지기 위해서 캔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선을 쳐놓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기간에 있는 캔들이 하나의 4시간 장대 음봉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이제 리플레이로 보시자면 5분봉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그리면서 캔들이 나오는지. 네, 이 캔들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있고 4시간 봉 캔들을 켜보면 이 4시간 봉 캔들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그려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패턴들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닌데 뭐 더군다나 이런 이름들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그냥 외우고 싶은 대로 외우면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이 양봉이고 파란색이 음봉이겠죠. 양봉, 음봉 이렇게 작으면은 더 작은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큰 등락폭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큰 등락폭이 별로 없었던 거겠죠.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아까와 같이 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는 이제 도지 캔들인데 매수세의 힘과 매도세의 힘이 아직 싸움의 결판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대신 거기에 대한 등락폭은 되게 컸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도지 캔들이지만 등락폭은 작았지만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꼬리가 짧은 놈과 꼬리가 있는 애와 꼬리가 없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원웨이 하락장, 원웨이 상승, 이건 원웨이 하락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 거의 동일합니다. 캔들의 의미는. 근데 이제 이 도지 캔들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하락하는 도중에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크게 하락을 하다가 매수세가 붙어서 종가를 여기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 반전이라고 써있죠. 근데 이게 꼭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락 반전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막 매수세가 붙다가 그 매수세가 맨 처음에 위로 잘 가고 있던 캔들이 매도세에 의해서 여기서 종가를 마감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내리던 도중에 뭐 1분 이런 캔들 패턴은 최소 15분봉 이상에서 조금 신뢰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1분봉, 5분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캔들에서는 좀 휩소가 많이 나와요. 좀 속임수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15분봉 이상 1시간이면 조금 신뢰할 만하고 30분도 뭐 마찬가지겠죠. 4시간 봉은 좀 꽤 큰 신뢰도를 갖게 되겠죠. 하락하고 있는 힘이 약해지다가 결국 상승을 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거의 반대로 상승하던 힘이 처음엔 컸지만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붙으면서 크게 하락을 한다. 그리고 이제 쭉 하락하고 있다가 여기서 반전 캔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좀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런 거를 그렇게 신뢰하면서 매매를 하진 않아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그게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 저는 신뢰하면서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크게 매매 적용하면서 사용하는 패턴은 없고요. 이런 망치형이랑 역망치형 이런 거는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서 설명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패턴이 있긴 한데 이제 막 그걸 엄청나게 신뢰하진 않아요. 근데 큰 프레임의 시간에선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뭐 샛별형, 석별형 이렇게 있는데 크게 내려가다가 여기에 도지 캔들, 이제 추세의 반전이라고 했죠. 이 캔들이 나오면 올라갈 확률이 조금 있다. 잘 올라가다가 위에서 도지 캔들이 나오면 내려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크게 이 색상을 별로 안 중요하시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유의미하게 보거든요. 이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냐 양봉으로 마감을 했냐가 저한테는 좀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도지 캔들이 나오면 추세의 반전,
이럴 때 이제 도지 캔들을 추세 반전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패턴들은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동일한 패턴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흑산병, 적산병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큰 양봉 3개가 나오면 다음에도 또 위로 올라갈 확률이 있다. 크게 내릴 때는 크게 한 번 더 내릴 확률이 있다 이러는데 이거는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신뢰하시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도 저는 뭐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샌드위치형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매매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플래그형 패턴을 그릴 때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패턴에 대해서 다룰 때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크게 그렇게까지 신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상승 형태, 하락 형태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그림, 이런 이름 이런 걸 외운다라기보다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거꾸로는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4시간봉, 망치형과 영망치 그리고 유성형 뭐 이렇게 있는데 크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윗꼬리가 긴 형태는 보통 이제 하락의 시그널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밑꼬리가 긴 형태는 상승의 시그널로 대부분 사용을 해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잘 올라가다가 매도세가 붙어서 얘가 이렇게 종가 마감을 한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내리다가 매수세가 붙어서 여기서 종가를 마감한 거예요. 그럼 이게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적용되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몇 개를 한번 케이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잘 올라가다가 매도세가 생겨서 여기서 종가를 마감한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근데 사실상 비트코인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차트가 큰 시간 프레임에 이렇게 긴 꼬리는 다시 한번 캔들이 그 부분을 채우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왔죠. 물론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눌려요. 여기선 지금 굉장히 안 눌린 케이스예요. 눌리긴 합니다. 크게 눌리긴 하는데 다시 한번 그 꼬리를 채우려는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캔들의 경우도 윗꼬리가 길죠. 하지만 어떻게 되죠? 크게 눌렸죠. 크게 눌렸는데 한번 그 윗꼬리를 채우러 오는 모습. 물론 이건 큰 프레임의 시간봉에서 적용되는 게 저는 맞다고는 봅니다. 뭐 대부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마감을 했죠. 크게 내렸죠. 크게 내렸으나 다시 한번 그 윗꼬리를 깨진 못하더라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저는 큰 프레임의 시간봉 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밑꼬리를 말고 올렸지만 다시 한번 꼬리를 확인하고 이 꼬리를 깨버렸죠. 그럼 추세가 하방으로 당연히 향하겠죠. 이런 거는 여기에서도 윗꼬리가 길게 나와서 크게 하락을 했지만 저점을 높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윗꼬리를 확인하러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좀 지금 제가 잘된 사례만 보는 것 같은데 대부분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캔들이 여기에서도 윗꼬리가 굉장히 길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캔들이잖아요. 엄청 길잖아요. 1시간봉에서도. 근데 크게 하락을 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채우러 도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밑꼬리를 말고 올라와서 굉장히 좋은 신호이지만 저점을 높이고 있죠. 저점을 높이면서 잘 올라가다가 한번 이 꼬리를 확인하러 갈 때 이런 캔들이 나온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매도세가 붙겠죠. 왜냐하면 이 매수세보다 더 큰 매도세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를 깨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 제일 잘못 알려진 이론이에요. 단기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는 거죠. 단기 상승, 이것도 단기 하락. 근데 제가 본 프레임은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이 꼬리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 꼬리를 채우기 위해서 무려 10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빠질 수 있겠구나,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에서도 이 꼬리가 이렇게 줬네? 이거 무조건 좋은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꼬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선 되게 굉장히 빨리 채운 거예요. 무려 15시간이나 걸렸어요, 이 위 꼬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거 완전 다른 의미죠. 그리고 꼭 이 꼬리를 채우는 건 아닌데, 근데 대부분 이 꼬리를 확인하러 가더라. 이렇게 큰 프레임의 시간에서는 이 꼬리를 확인하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은 무려 하루하고 4시간. 그러니까 잘못 물리면 굉장히 오래 물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긴 꼬리는 한번 확인하러 가니까, 근데 이걸 내려갈 때도 이렇게 내려갔다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크게 내리더라도 얘가 우주까지 떨어지겠다, 지옥까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한 번은 여기를 확인하러 갈 수도 있겠다. 만약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한 번은 얘가 여기를 확인하러 갈 수도 있겠다 해서, 이런 데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꼭 익절을 하셔야겠죠. 분할 익절을 하시는 어떻게 하시는 건 본인의 선택인데, 한 번은 그 꼬리를 채우고 간다. 근데 그 꼬리를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뭐 이런 데에서 익절을 했을 수 있고 손절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용하는 패턴 중에 제가 이 패턴은 조금 쓴다고 했죠. 이 패턴은 뭐냐면 약간 이런 데를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석별형이죠. 근데 이게 1시간 프레임이에요. 저는 15분봉부터 좀 신뢰하긴 합니다. 여기 양봉으로 나왔고 윗꼬리가 달면서 도지 캔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죠. 그랬을 때는 대부분 떨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게 캔들 패턴을 외우지 마시고 이런 거는 그냥 캔들 자체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크게 매수세가 붙었으나 여기에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대립이 발생한 거예요. 너 살래 팔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왕좌왕 하는 것 자체가 큰 매수세가 그러니까 매수세가 붙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것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음봉이 한번 나오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반대의 상황은 자주 나옵니다. 이게 상승 전환의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완전 여기에서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도지 캔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양봉이 나왔죠. 근데 꼬리가 길긴 해요. 근데 이렇게 캔들이 나왔으면 대부분 위로 올라가더라. 근데 꼭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리고 이거를 작은 프레임에서 이렇게 너무 좀 신뢰도 있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크게 떨어지고 있었죠. 여기서 도지가 나왔어. 심지어 2개가 나왔어. 여기서 큰 양봉이 나왔지만 다시 어떻게 했어요? 재차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단타를 치거나 단기적인 흐름으로 볼 때 사용을 하셔야지, 뭐 4시간 봉이나 일봉은 달라요. 일봉은 조금 더 신뢰를 해도 되긴 하죠. 일봉과 주봉 이럴 땐, 왜냐면 거기선 속임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양봉 그리고 음봉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큰 양봉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죠? 재차 상승을 했죠. 하지만 눌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상승과 무한한 하락은 존재하지 않아요. 적당히 익절, 손절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음봉, 도지, 양봉이 나왔죠. 추세의 전환이 됐죠. 근데 재차 하락을 하긴 했어요. 늦게까지 가서 하락을 했지만 위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봉이나 월봉, 일봉 이런 데서는 더 속임수가 힘들겠죠. 물론 이제 주봉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양봉, 도지, 음봉이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선물 거래 특히 하시는 분들은 이걸 나오고 나서 만약에 본인이 매수를 받았어도 무려 7%예요. 무려 5%. 무려 5%. 이게 일봉이긴 하지만 무려 5%입니다. 10배를 잡았으면은 50%의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숏으로 잡았다면. 이런 패턴은 조금 쓸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4시간 봉에서는 1시간 봉에서는 저 패턴이 나오면은 조금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바로 뭐 롱숏 이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게 패턴에서 조금 현명한 거냐 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크게 잘 내리다가 여기서 갑자기 도지가 나와. 그리고 여기서 양봉 캔들이 하나 나오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숏을 안 봅니다. 저는 매매에 적용할 때 이렇게 해요. 얘가 나왔을 때 바로 롱을 박는다? 이거라기보단 숏을 안 봐요. 그러니까 숏을 안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눌렸을 때 롱을 잡는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데에다가 로스를 잡고 다시 좀 좋은 예시가 여기 있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석배령이 나왔어요. 근데 이미 크게 하락을 했다가 또 재차 하락을 하는 거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뭐 이런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부적합할 수도 있는데 재차 떨어지는 거니까 롱을 조금 조심하는 거죠. 롱을 안 본다 일단. 그리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무 롱인 것 같아. 그랬을 때 이제 좀 고려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른 겁니다. W자를 그리면서 반등을 한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 데서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거겠죠. 여기에서가 되게 중요하겠죠. 무려 4시간 봉이에요. 하나의 봉이 완성되는데 4시간이 걸려요. 여기서는 속임수가 굉장히 적겠죠. 여기서 이렇게 잘 올라오던 애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올라오던 애가 여기서 갑자기 이런 캔들이 나왔어. 그래서 좀 쎄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랬을 때 음봉이 나왔어. 이러면 여기서 롱을 좀 조심한다. 롱을 잡지 않는다. 무조건 바로 숏을 잡는 건 아니고 상황을 봐서 숏을 잡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데 4시간 봉 프레임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일단 저는 캔들 자체와 캔들 패턴은 이렇게 사용을 해요. 제가 매매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저는 그 캔들의 봉 마감, 특히 4시간 봉은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면서 매매를 해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여기까지 안 빠졌죠. 그리고 강한 저항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구간. 왜냐하면은 무려 여기서 꼬리는 거의 2번 가깝게 마감을 했고 몸통은 2번 마감을 했어요. 물론 여기가 강한 저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는 뚫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어요. 저는 4시간 봉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단타를 치게 된다면 구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서도 일단 똑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매매를 했었으면은 이 캔들을 보고 여기 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캔들이 나온 걸 보고 여기를 칠 수 있어요. 여기를 깨면 좀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매매를 할 때 이걸 4시간 봉에서 조금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결과를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요. 그래서 여기 너무 큰 상승이 있었던 다음인데 이런 데가 좀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본인이 여기 구간에서 이제 캔들이 나오기 전에 매매를 하고자 해요. 그러면은 4시간 봉 몸통 마감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종가 마감이 여기서 됐다는 건 여기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4시간 4H 바디에서 4HB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래서 4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프레임이겠죠. 이렇게 플러스 꼬리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5분봉으로 보통 전 진입 조건을 좀 보는 편이거든요. 얘가 여기까지 버텼으면 위로 한번 올라가는데 이런 데에서는 한 대 맞고 내려올 확률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단타를 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를 찍었어요. 여기를 당연히 깰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나와 봐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매수를 안 받았으면 이런 데서는 롱을 받아볼 근거가 있는 거죠. 이런 데로 로스를 잡고, 그리고 이런 데서 한번 터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 그 폭이 좁아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여기서 먹어봤자. 여기서는 10배로 했었을 때 6%, 7% 되긴 하겠네요. 근데 저는 최대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캔들로만 보고 매매를 할 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5분봉, 15분봉에서 아까와 같은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신뢰를 하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들면 이건 5분봉이지만 15분봉으로 그럼 한번 볼게요. 15분봉으로 딱히 뭐 캔들이 패턴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그 기본 캔들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5분봉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서 이제 롱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익절을 때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저항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익절을 때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못 잡았어도 여기서 잡았다고 한들 7%를 먹었으면은 0.7%니까 저는 보통 10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7%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여기서 운이 좋았다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또 무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다면 숏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와준다면 숏을 잡을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손절은 있어야겠죠. 여기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뭐 RSI나 이런 보조지표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죠. 여기서 바로 숏을 잡진 않아요. 왜냐면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를 와준다면 롱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추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위를 향하고 있죠. 그럼 이제 숏보다는 롱이 유리하기 때문에 롱에 물리면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숏은 보통 잡지 않고 롱만 잡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로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을 해봐야겠죠. 여기 오면 저는 롱을 받을 것 같아요. 여기 구간에 오면. 제가 롱을 받았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상황을 보고 롱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롱을 받았을 때 이게 왜 약간 유의미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저점보다 여기 저점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래도 일단 롱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롱을 잡았으면 이런 데가 손절가가 되겠죠. 그렇게까지 손절가가 1.3% 손절이네요. 전 10배를 보통 사용을 하니까. 여기를 깨면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 분석이 틀린 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롱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깨게 되면 좀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다행히 여기서도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데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죠. 제가 아는 패턴으로는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한 파동 더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저의 손절가는 여기이기 때문에 아직 저는 손절 로스가 여기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이 나가지 않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은 들고 있어요. 여기를 깨면은 저는 손절을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 이런 데서 손절 로스를 잡았으니까 1.3% 맞나요? 여기가 네, 여기로 잡았겠죠. 여기를 깨면 손절이에요. 무조건 선물 거래에서는 손절 로스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가다 본절 로스에만 바로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매를 하시고 나서 시간 좀 지나면 바로 본절 로스로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타점이 정말 굉장히 완벽했을 때만 할 수 있는 전략이긴 해요. 저는 여기에서 여기쯤 왔으면 70%나 80%를 던지고 여기서 이제 비로소 여기서 본절 로스로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걸 혈자리를 뚫어줬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혈자리를 뚫어줬어요. 근데 다시 얘가 저점을 높이면서 이곳에 도전을 했네. 그러면 얘가 한 파동은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캔들로만 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보조지표도 이런 뭐 거래량도 하나도 안 봤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다른 화면을 켜놓은 것도 아니고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약간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저는 이제 이곳이 오면 손절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걸 빨간색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20%만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이 20%만 들고 있고 다행히 한 파동 쐈지만 좀 떨어지고 있네요. 여기까지 오면 저는 본절 로스가 나가는 겁니다. 제 본전이 뭐 여기라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추매를 박진 않아요. 그거는 결과론적인 차트인 거예요. 선물에서는 짧게 줄 때 바로바로 매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절 로스가 나가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를 차트가 아니었던 거 제가 잘못 본 거죠. 근데 다행히 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여기서도 여기를 깨면 좀 위험하긴 한데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이제 이런 경우에서 여기까지 깼네요. 대신 여기보단 좀 높아진 모습. 이럴 때 이제 저는 추세를 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오면 일단 저는 본전 로스가 터집니다. 뭐 중간중간 뭐 아는 패턴이나 아는 뭐 보조지표를 통한 시그널이 나왔으면 매수를 받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는 여기 부분에서 다 털긴 하는데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쐈잖아요. 그럼 전 여기서 다 털어요. 웬만하면 선물은 줄 때 나와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했으면 제가 그 10배를 사용한다고 했죠. 뭐 여기라 뭐 어디죠? 여기라고 일단 해볼게요. 제 수익률이 이미 10%가 넘어요. 여기까지 가면 저는 10% 정도 줬을 때는 웬만하면 보통 다 텁니다. 얘가 더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캔들만 보고 매매를 한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디서 맞고 떨어지나 그건 이제 나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줄 때 먹고 튀었으면 저는 지금 푸근했죠. 그 물량의 20%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 20%를 좀 푸근하게 먹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아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좀 롱을 박아요. 제가 가진 익절한 80%의 물량을 여기서 다시 태우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 네가 나왔으니까 아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캔들 자체만으로 매매를 한 게 이런 거고, 패턴을 여기에 접목을 시키고 추세를 여기서 접목을 시키면 저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패턴이 있으면 제가 아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서 불타기를 보통 하는 편이긴 합니다. 평단가가 안 좋아지지만 물량을 더 실을 수 있는. 그리고 익절은 당연히 뭐 여기서 일단 했겠죠. 그리고 나서 상황을 봤을 것 같아요.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나와 봐야 하는 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뚫어준다면 한 파동 더 올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좀 결과론적인 차트고, 제가 아는 패턴으로는 여기까지 가면 충분히 간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한 파동 위로 올랐네요. 이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4시간 봉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선을 저는 피보나치 이런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냥 캔들과 캔들 추세, 그 다음에 패턴, 그런 것만 보고 한 건데, 지금은 그냥 4시간짜리 캔들만 그려놓고 그냥 매수와 매도를 받은 거예요. 손절가 라인도 이런 데 꼬리를 잡은 거고.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뭐 좀 빠르게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결국 찍어줬네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움직였네요. 만약에 기다리셨으면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었겠네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캔들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캔들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그냥 캔들만 가지고 4시간 봉 캔들, 몸통, 꼬리, 이거 가지고 매매를 한 게 지금 제가 한 행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거나 이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없거나 이런 유튜브가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되게 사실 간단한 거잖아요. 4시간 몸통 보고 선 그은 다음에 뭐 제가 뭐 이런 걸 사용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런 걸 사용했네요. 이런 거 지금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선물 거래 단타를 하는데 승률이 안 좋다, 제가 뭐 보조지표 썼나요? 안 썼죠. 아무것도. 보조지표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보조지표 말이 뭐예요? 그냥 보조하는 지표예요. 근데 제가 좀 약간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보조지표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보조지표를 지표 이상으로 사용해. 저는 지금 지표인 캔들만 가지고 매매를 한 거잖아요. 거래량도 제가 뭐라 그랬죠? 거래량도 보조지표예요. 캔들 자체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표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나? 보조지표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나? 이게 굉장히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너 엄마 이거 네가 맞는 구간에서만 써서 그런 거. 저는 패턴 매매와 추세와 캔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매매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RSI가 접목이 될 뿐이죠. 그런 데가 아마 이런 아까 큰 상승이 나온 데는 RSI에서 시그널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안 주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해서 보통 이제 트레이딩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무슨 보조지표 뭐가 어떻게 됐다, 일목균형표가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글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보조지표는 쓰레기다, 옛날에 원유띠님을 언급하면서 이런 글을 작성한 게 있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는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보통 저는 이제 4시간봉 몸통, 특히 4시간봉과 마찬가지로 주봉, 일봉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주봉 일봉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캔들 자체에 사용할 때 그 뭐 일봉은 거의 치트키라고 보시면 돼요. 피보나치 이상이죠 당연히. 이 캔들이 지금 기준으로는 얘가 여기까지만 있어도 이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도 이 캔들을 지금 추세선을 칠 수 있겠죠. 이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 선 하나, 여기 선 하나 이렇게 칠 수 있겠네요. 일봉에서. 그리고 일봉에서 이렇게 선을 치고 4시간봉에서도 선을 치고 여기 이제 네이밍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면은 꼭 피보나치나 그런 무슨 시그널 매매가 아니더라도 뭐 롱과 숏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네요. 저는 그렇게 매매를 보통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제가 지표 자체인 캔들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좀 캔들 설명 그 앞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 영상을 한번 보신 다음에 제가 그 캔들 지표인 캔들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보시면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다음에는 제가 사용하는 추세, 캔들과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촬영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